2차 전지 섹터 중 가장 빛날 실리콘 음극재.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오름세고 에코프로비엠은 또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각 종목별로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. 과연 앞으로 배터리주 가운데서 또 주목할 만한 대목은 어떤 점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서용한 전문가가 실리콘 음극재를 꼽아줬습니다. 앞서서 산업리포트에서 지난해 10월경에 이 이슈를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요.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NCM 배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 실리콘 음극재다라는 결론을 맺었던 그 리포트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실리콘 음극재의 개념 오늘 다시 한번 확실히 잡아볼게요. 전문가님. 예, 그 음극재는 배터리 내에서 리튬 이온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. 최근에 그 양극재 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음극재도 이에 맞춰서 용량이 증가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나 그 기존의 흑연을 100%만 쓰는 음극재는 용량 증가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. 향후에는 그 흑연에 이 실리콘을 좀 배합을 해서 기존 음극재 대비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높고 충전 속도도 향상된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실리콘은 흑연보다 저장 용량이 높기 때문에 그 음극재의 전체적인 부피를 줄일 수가 있겠죠. 이로 인해서 무게 그리고 공간상의 이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. 다만 좀 단점도 있습니다. 실리콘은 리튬이온 충전 시 좀 부풀어 오르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. 이것 때문에 배터리 안정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현재 그 국내 배터리 제조사는 음극재 중에서 실리콘을 3%에서 5%가량만 첨가해서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였고 향후 이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합니다.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실리콘 음극재 기업인 그룹14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는데요. 총 8,5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국내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올해 그 테스트 양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에 성공을 하였고요. 추가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. 특히 상장사인 대주전자재료와 함께 실리콘 비율을 7%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.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로부터 음극재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을 받았고 개발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약 850억 원가량을 투자를 해서 올해에만 전북 익산에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올해 말에 구축을 하는 것을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. 글로벌 테크 리서치 전문 기업인 QI 리서치는 글로벌 리튬 이온 배터리 음극재 시장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. 이에 따르면 실리콘 음극재는 2020년에 그 6,000톤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을 했는데 27년도에는 무려 32만 톤으로 증가를 해서 전체 음극재 시장에서 10%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음극재 내에서 실리콘 첨가량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반영한 것이죠. 최근에 그 에코프로 사태 등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. 테슬라와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LFP 배터리 비중을 높여가면서 특히 국내 배터리 제조사 그리고 양극재 그 제조사들이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께는 제가 작년 9월부터 절대 양극재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고요. 양극재의 헤게모니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음극재는 실리콘을 첨가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. 주식 시장이 그 안정세 지금 아직 안 좋은데 안정세에 접어들면은 투자자들은 다시금 2차 전지 섹터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이때 섹터 내에서 가장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의 투자가 전 상당히 유망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2차 전지 배터리 가운데서 음극재의 차세대 소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. 충전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이 시장이 개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. 관련주 어떤 종목일까요? 예, 먼저 그 대주전자재료입니다. 대주전자재료는 그 실리콘 음극재 대장주인데요. 국내에서 그 관련 기술 개발 기간이 가장 길고요. 가장 앞서 있는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실리콘 음극재 생산 캐파를 종전에는 25년도 말에 연 1만 톤 규모로 증설하기로 했었는데요. 시장이 워낙에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1년 앞당겨서 24년도 말에 그 1만 톤 증설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. 이 경우 제가 산출해 봤을 때 매출액이 약 한 7천억 원 이상이 발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. 양극재 업체들이 그 캐파 증설을 뭐 경쟁적으로 뭐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를 보셨다시피 음극재 기업 또한 이렇게 캐파 증설을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 더 큰 어떤 그 밸류에이션 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. 그 다음엔 MK전자입니다. MK전자의 그 본업은 반도체용 본딩 와이어를 제조를 하는 것입니다. 동사 또한 뭐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을 해온 이력이 있는데요. 작년 7월에는 삼성 SDI에 납품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. 회사는 좀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대형 고객사 향 계약은 고객사에서 알려지기를 좀 꺼려서 회사에서도 좀 부인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른 후에는 사실 우리가 그때 납품을 하는 것이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다시 좀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. 해당 모멘텀이 미라에 이렇게 납품을 한 게 맞다라는 걸로 이렇게 다시 말이 나오면은 그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특히나 그 실적이 너무나도 그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요. 음극재 관련주 중에서는 뭐 거의 유일하게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대표 종목인데요. 사실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습니다. 지금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 전망치 당기 순이익이 한 150억가량 나오는데 이렇게 대비를 했을 때는 뭐 거의 100배 가까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죠. 하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실적 성장 배경에 대해서 주목해주고 계시고요. 대주전자재료 꼽아주셨고요.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식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로 MK전자까지 확인해봤습니다. 자, 이후에 배터리주 가운데서 다시 이 두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.